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오늘은 기생충으로 오스카상을 탄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얼굴을 보면 머리와 수염이 겹수룩한데요,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상은 부드러우나 날카롭고 자존감이 넘치는 성향으로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는 꼿꼿한 성향입니다. 하지만 눈의 형태로 보아 생각이 많고 어떤 상황에서는 매우 방황하는 사람으로 보이며 살아오는 과정에서 많은 난제에 의해 마음고생이 많았음을 보여줍니다. 눈썹의 형태는 아주 강성으로 보이는데요, 마음으로 상대를 맺고 끊어낸다 하겠습니다. 재물에 대한 아쉬움과 욕망은 있으나 쉽게 벌리지 않는 것도 단점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아랫사람과의 인연이 좋으며 키우려고 하는 마음과 척언지심이 있어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의리파적 성향도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쉽게 믿지 않고 의심하는 피해의식 경향도 있는데요, 이것은 살아오며 많은 난제와 부딪히며 살다 보니 생긴 자기방어로 보입니다. 또한 치밀하고 신중한 눈매에서 보이는 분석력과 지칠 줄 모르는 턱과 두툼한 입에서 대담함이 엿보이는 전문가로 보이며 국민들의 많은 사랑으로 노후에도 사회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봉준호의 이마를 보면 부모의 역할이 있어 부모의 보호가 있었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모의 덕이 생각보다 적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마 주변의 경계가 조금 지저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마는 항상 깨끗이 제모를 해야 좋으며 이마는 국가, 사회, 조직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혜택과 복을 받는 마당이기도 하여 깨끗해야 좋은데요, 상처나 흠집이 있으면 발전이 더디다 하겠습니다. 이마가 좁다는 것은 청소년기에 부모가 가난했거나 애정 결핍이 있으며 가정이 있어도 외롭고 학업에 중단이 있을 수 있는데 이마는 지혜의 창고라서 깨끗하고 넓어야 합니다. 봉준호의 머리카락을 보면 지저분한 듯 좌우로 솟아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기가 강함을 드러난다 하겠으며 머리카락에 힘이 있고 머리숱이 많다는 것은 아직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봉준호의 특징 중 하나가 눈썹에 있는데요, 일자의 눈썹으로 이것은 본인의 기가 강함을 드러내며 정확한 핵심 파악과 더불어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자아가 강한 소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눈썹의 소유자는 개혁적으로 빠르게 모든 일을 진행하며 명색한 두뇌와 의지력이 있다고 봅니다. 눈썹이 조금 짙어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지만 눈떠덩과 인당이 넓어 직관이 뛰어납니다. 기다려주는 느긋함도 있다고 하겠는데요, 눈썹이 짙은 사람의 특징은 확실한 성격에 대인관계는 원만하고 밀어붙이는 성격으로 눈썹이 길면 노년에도 사회활동 기간이 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썹이 잘생기면 귀신도 도와준다는 말이 있듯이 봉준호의 눈썹은 옆 길이가 약간 짧은 것이 흠이지만 눈썹의 모양새는 좋다고 하겠습니다. 반대로 눈썹이 너무 짙은 것은 눈이 탁한 것으로 보니 너무 두꺼운 눈썹과 눈썹 주위의 잔털은 적절하게 제모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봉준호는 살아오며 많은 노력과 정열을 쏟아낸 것으로 보이며 고생도 많이 했다 하겠습니다. 봉준호의 눈을 보면 작고 긴 편인데 당장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멀리 내다보고 나아가는 특징이 있으며 상대를 배려하고 작은 눈에 쌍꺼풀이 있는데요, 이것은 마음이 뜨겁고 열정적이더라도 드러내지 않고 신중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봉준호의 눈두덩이는 조금 넓은 편으로 세상을 즐기는 여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눈썹과 눈썹의 상근이 낮아
직업적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순발력이 있어 잘 견뎌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봉준호의 코를 보면 상건은 낮지만 코끝이 둥근 콧망울은 때를 기다릴 줄 알며 적절한 공격과 방어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의 길이가 그리 길지 않아 옆으로 누운 긴 눈과 폭이 작은 눈으로 깊은 고뇌를 한 뒤 순식간에 밀어붙이는 통큰 성향으로 이때는 폭발적인 기질도 보이기도 합니다. 코는 순발력 있는 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코는 돈을 쌓아놓는 창고라면 코 아래의 인중은 창고의 앞마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돈을 벌려고 큰 노력을 안 해도 앞마당인 인중이 두툼하니 큰 돈을 쓸 때는 인색하지 않다고 봅니다. 봉준호의 광고는 양쪽으로 넓게 발달되어 있어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배려하고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는 성향이 있으며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스타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봉준호의 법명이 약한 편으로 논리적 주장을 앞세우며 원칙을 고집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른 타협을 하며 기존 질서와 무관한 생각지도 못한 작품을 만드는 특별한 예리함이 있다 하겠습니다. 입은 얼굴 전체의 구성에서 보면 큰 편으로 본인이 생각해서 베풀 때는 크게 내놓는 편이며 입도 야무진 편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깔끔한 성향이며 입이 크면 여러 사람을 이끌어 갈 만한 입을 가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봉준호의 입술선이 뚜렷한 편인데요. 입술선이 뚜렷한 것은 좋은 가문에서 잘 자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입이 야무져 조용하고 차분하면서 할 말을 잘 전달하는 여유가 있어 보인다 하겠습니다. 웃을 때 치아가 잘 보이지 않아 말을 할 때도 항상 신중한 편이지만 본인의 주장은 확실히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유승민 씨와 같은 입이 큰데 입술이 얇으면 이성적으로 처리하며 입이 경직된 경우에는 철저하게 일을 처리하는 성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봉준호는 턱이 발달되어 있어 지구력이 있는 근성이 엿보이며 턱이 조금 이중턱으로 노년의 삶이 풍요롭다 하겠습니다. 턱 아래의 복숭아씨 같은 굴곡은 자신에게 엄격한 흔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봉준호의 사주를 보면 상대를 배려하고 끈질기며 끝까지 해내고야만 하는 성향이며 보기보다 매우 치밀한 면이 있으며 부친에 대한 아픈 마음이 엿보인다 하겠습니다. 항상 연구하고 고뇌하는 성향으로 책을 놓지 않으며 일반적인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며 철학적 사고가 발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30에서 50대에 오는 계속적인 난제와 어려움에 힘겹게 나아가야 했으며 2020년은 대체로 호운이며 2월은 어려운 난관을 뚫고 해결하였으며 3월과 12월은 대체로 무난하겠습니다. 2021년은 직업상 문서를 잡을 수 있으나 여러 구설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처리해야겠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인생 최대의 호운이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나 2024년은 또 다른 변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봉준호 감독의 오스카상은 매우 기쁜 일로 한국의 인재가 세계를 빛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전에 나오는 우직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곧장 가는 것보다 우회하는 것이 빠르고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힘겹고 어렵지만 결국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이라도 조금은 여유 있게 자신과 가족,
주변을 돌아보는 지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의 봉준호 감독의 끈질긴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인상학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얼굴과 몸과 골격을 보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명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상학은 얼굴과 몸, 뼈대, 손과 발, 자세, 목소리, 말투, 내면의 생각과 마음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팔랩은 인상학적 근거와 사주 명리학과 철학적 요소를 결합한 인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박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